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노자와 장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는 이 무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방식으로 무의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곡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무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자라고 하는 한 인물이 현실의 염증을 느껴서 훌훌 털어버리고 저 함곡관을 나서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때 이 관을 지키던 수문장이 이분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했더니 도와 덕에 관한 5천여 원을 남기고 길을 떠나갔다. 바로 이 이야기가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은 현실 혹은 세속 혹은 정치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다른 어떤 세계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습니다. 보통 노자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바로 요 모습입니다. 소를 타고, 때로는 어떤 그림에서는 이 소 옆에 어린 시동이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2000년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20세기가 선택한 이미지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 속에서 어떤 준비를 이미 갖고선 텍스트를 접하느냐?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린 사람들이 주로 읽는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풍부한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텍스트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잘 알 수 없는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노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어입니다. 사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21세기 오늘날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읽는 내용은 노자 원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축적되어 온 주석서들을 통해서만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사실상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자의 애매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른 방식의 이미지를 주기에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점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굉장히 널리 읽히게 된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노자의 무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의 정부 혹은 소외된 소수의 존엄성 혹은 민주주의의 원칙, 더 나아가서 서구 문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동양적 대안이다 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무의 해석의 혁명적인 변화의 핵심은 뭐냐? 무의라고 하는 말의 주체 혹은 주어를 바꾸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무의의 주체는 제왕이거나 성인이었습니다. 혹은 유학자들에게는 바로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이 C.R. 함석헌 선생에 이르러서 통치자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바로 CR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면에서 이 무의는 20세기 현대 문명과 만날 수 있는 가교를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각이 바뀌게 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3년 마왕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노자의 원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덕경의 원본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덕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적인 철학보다는 정치 철학적인 면이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 가지가 한국에서 90년대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로학, 그리고 또 하나가 현학입니다. 조조, 유비 등이 각축을 다투었던 그 삼국시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대거 유행을 합니다. 이 두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상당한 철학적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현학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노자와 장자를 연구하는 시각이 훨씬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그 기축,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황로학인데 황제와 노자라고 하는 두 고유명사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황로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황제 내경과 같은 이른바 의서, 그리고 노자 등등의 통치와 관련된 텍스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법 서류가 중심입니다. 제국과 제국을 상징하는 황제의 신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인 인문학, 과학, 달리 말하면 철저하게 통치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오늘날 한국에서 읽혀지고 있는 노자는 그 전통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노자나 장자를 전공했던 학자들이 그 논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만들어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노자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해했던 노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노자나 장자에 관한 해석 혹은 이야기에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초월, 퀀텀 점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대의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발명한 무의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양자가 툭툭 점프하면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오늘날 갖게 된 노자나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그런 방식의 툭툭 튀어나오는 방식의 일종의 초월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점, 마구잡이식으로 일종의 직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2500년 전에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탄생하던 시절의 그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진시황릉의 병마용들이 묻혀있는 사진이에요. 무의라고 하는 말은 노자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명제, 위무위, 즉 무불치. 무의를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즉 성인이 무의를 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의라고 하는 개념은 4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출현합니다. 바로 육아적인 무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술, 군주 노릇하는 기술, 무의지술은 바로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가적인 무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신이라고 해서 도교에서 인간의 신체를 혹은 정신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라고 알려져 있는 장자의 무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자의 무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의 개념과 맞닿아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에치지 크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1972년도에 What is Taoism? 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무의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황제의 통치 행위를 서술하는 수로적 표현이 바로 무의였다. 무의라고 하는 개념은 제왕 혹은 성인이 천하를 통치하는 행위를 기술하는 서술적 용어로 출발했고 이게 가장 주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의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무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크릴이 이 2번째 무의, 도가적 무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에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무의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 바로 노장 전통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자의 무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나라의 재산을 지낸 해시가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줄기가 너무 삐뚤빼뚤하고 옹이가 많고 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하니까 장자가 그 쓸모없다는 나무를 넓은 들판에다가 심어두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유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나무라고 하는 중심, 그 밑에서 누워서 잠자면서 소요한다. 그러니까 논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자, 이거는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고 하던 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니라 뙤약볕 맞으며 일을 하다가 잠시나마 새참을 기다리면서 빈둥거림, 그늘가에서 낮잠 한숨 자는 거, 바로 이게 무의요, 방황이요, 소요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텍스티안 해석이 너무 낭만적으로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장자는 무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정. 심사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죽은 채로 사는 것. 장자는 내가 받는 극도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 삶을 해치는 일까지 당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법적 정의의 도움도 가질 수가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 감정만큼은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도 않았고 삶을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바로 그 염원이 기가 막히게 표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무릉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누가 잡히느냐, 도화원기 속에서 바로 이 피란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진시황의 진나라 때의 전쟁을 피해서 이 산골로 들어왔는데 기나긴 세월 동안 바깥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자적인 전경과 연상시킬 수 있는 묘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노자, 무릉도원, 도화원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노자에 관한 무의자연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도화원기의 핵심은 전쟁에 참혹한 피해를 벗어난 피난민 설화,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 60장의 치대국 약팽소선, 커다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작은 생선을 삶듯이 다스리듯이 하라. 생선을 지지는 법인즉 건드리면 못 쓴다 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함석권 선생님은 나라는 큰 것이지만 잘못하면 상하기 쉬운 것이 작은 생선 같으니 정치하는 사람이 특별히 마음을 써서 국민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체를 도취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서 제주보다 원리 원칙을 믿어야 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죠. 국민은 또 이것을 알아. 서로 정치가 건드리고 못 살게 굴더라도 절대 건드림을 받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게 무의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적 저항이기도 한 거죠. 20세기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무의 개념 속에는
시민적 삶이 중요한 것이고 CR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통치자는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법대로 위정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 속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대와 호흡을 하면서 이게 온 거죠. 노자를 우리가 그대로 읽고 있느냐?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광화문에 모인 한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노자는 함석헌 생이 70년대, 80년대 종로 한복판에서 외쳤던 그 노자지, 함곡관을 나가면서 떠들었던 그 노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노자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었고, 마치 전자가 퀀텀 점프를 하듯이 그 시대 속의 분위기, 그 삶의 경험들이 어느 순간 푹푹 하고 터지듯이 튀어나와서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 비결은 바로 그 메시지에 공감하는 상식, 그 상식을 제도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호흡으로 닿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